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민주주의 꽃은 너무 꺾이기 쉬운 허약한 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그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잘 한다는 나라들 대부분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 미국 뭐 다 확산돼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와 같은 유도 제도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백신 패스 자체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 대부분이 백신 패스를 한다고 하는데 덴마크 완전히 풀었습니다. 영국도 완전히 풀었습니다. 미국 선진국인데 5개 쭉 빼놓고 전부 다 풀었는데 어느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혁명당 부대표이자 대선 후보자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변 과기대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선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인민 스스로가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공산당원들만 뽑으니까 즉 국민 스스로 자기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꽃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꽃은 너무 꺾이기 쉬운 허약한 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취약함은 한 3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전 투표제도, 두 번째는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 구성, 그리고 사후에 선거제도의 무효, 유효를 판단하는 재판제도의 유명무실함, 이 3가지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 취약함으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개입 소지가 있음을 증거들도 많이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 제시를 하면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터로 일방적으로 외부에서도 인쇄할 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투표 용지는 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인쇄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쇄소에 찍힌 거를 그 다음에 꼬리표를 떼서 일련 번호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끝나고 나면 그 도장까지 수거를 하는데 사전투표관리관도 원래는 날인을 하도록 공직선거법 1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인쇄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이 선거 투표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부정선거의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데 원래는 공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을 임명해서 공정한 심판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이 임명한 사람 1사람, 그리고 그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임명한 사람 1사람,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심판이 공정하게 투표를, 선거를 공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거소송,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전속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 소송을 몰아가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서 이거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예시 규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80일 이내에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당선만 되면 선거소송을 질질 끌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임기 다 해먹습니다. 대통령 임기 다 해먹습니다. 왜? 180일 이내 6개월 내에 판결을 안 하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공직선거법 220여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런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취약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개입될 소지와 논란은 여전히 유지되고, 나중에는 선거 자체를 통해서 히틀러가 그 좋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 뒤집어 엎고 나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말씀, 많은 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난 선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서도 그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혀 후에 의심도 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전투표의 문제들을 이렇게 고 변호사님처럼 제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전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투표율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투표율이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인데,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소지를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는 배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을 전부 중앙선관위의 CCTV를 여러 개 설치하고 24시간 불을 켜서 관리하는 그 투표함으로 다 모아서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그런 지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중앙선관위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거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가급적 선거 재판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법원이 선거 재판을 끄는 것은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이 항상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공격 방어를 하다 보면 그 길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여러 가지 재판관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정부의 선관위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존이 됩니다, 선거 비용이. 근데 그것을 전부 100% 반납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을 지어주기 때문에 저는 선거 재판은 좀 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그렇게 엉성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황교안 총리님 말씀하신 백신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급하게 전파가 되고 계속해서 변이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에도 적응될 수 있는 백신을 전 세계가 개발을 못하니까, 통상적으로 동물 실험 3번, 사람 인체 실험 3번, 6번을 거쳐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백신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변이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관련 기관이라든가 유럽의 관련 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이제 특별 사용 허가를 해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의 비율이, 예를 들면 독감 예방 주사의 부작용의 비율이라든가 다른 질병의 부작용의 비율보다 특별히 높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이 또 보건의료 과학이 더 발전을 해서 이 더 좋은 백신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지혜를 모아서 백신을 가급적 보급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백신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판단을 하는데, 다만 백신 패스 제도가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냐,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잘 한다는 나라들 대부분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 미국 뭐 다 확산돼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와 같은 유도 제도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문제는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중증 환자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환자 수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가의 안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 치료 시설의 부족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환자 병실이라든가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병실 부족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고 우리 의료 체계의 한계에 부착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형 교회들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당하게 느꼈을 종교의 자유 제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협조해 주셨는데, 다만 아까 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교회 폐쇄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초기 그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오랜 관행이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황교안 총리님 말씀처럼 종교의 자유의 근본을 침해할 수 없죠.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선에서, 그러나 그동안 우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조해 주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 교회도, 제가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이제 3차 접종까지 다 맞은 사람은 지금 제한 없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 선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관리 예배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점을 앞으로도 좀 더 방역의 세부 지침을 만드는데 더 보완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독감으로 매년 대한민국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코로나 지금 사망자 수가 7,000명이 안 됩니다. 6,900명. 코로나 일반 독감보다 사망자 수가 적었는데 과거에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폐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백신 패스 자체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 대부분이 백신 패스를 한다고 하는데, 덴마크 완전히 풀었습니다. 영국도 완전히 풀었습니다. 미국 선진국인데 5개 쭉 빼놓고 전부 다 풀었는데 어느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이제 주최하신 분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세 번째 발제가 교회 발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교회 한 번 왔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발생한 겁니까? 왜 교회 발 코로나와 백신 정책이라고 이 주제를 정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신 분의 의도가 뭔지 제가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19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이거 가지고 크리스찬 판단하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